그냥 팽창만 해가 빅뱅 우주론이 된 거고, 그래서 정상 우주론은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말씀하신 거고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라고 되어져 있어. 누가 말이 맞는지는 잘 몰라.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부피를 볼게. 부피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미친거 아니야. 밀도를 알아야지. 밀도는 어떻게 구해?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는데, 여기에서는 질량이 늘어나면서 그거에 맞게 부피가 같이 늘고 있지. 그러니까 밀도가 어떨까? 밀도가 일정하겠네. 오케이. 그런데 이쪽에서 볼게요. 이쪽에서는 부피는 증가하고 있지만 질량은 변화가 없으니까, 분모는 커지는데 분자가 그대로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요. 여기까지도 인정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 온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거든. 밀도와 온도는 비례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는 그대로 쫓아가면 돼. 여기선 밀도가 일정하니까 온도는 일정한 거고, 밀도가 감소했으니까 온도도 감소하게 되어집니다 라고 한번 보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정상 우주론이 맞는 얘기인지 빅뱅 우주론이 맞는 얘기인지, 이게 누가 맞는 말인지는 아직은 잘 몰라. 오케이. 근데 먼저 결론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결론.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그 다음에 가모프 아저씨가 해놓은 건데, 이 빅뱅 우주론이 맞는 얘기가 되고, 요거를 그 증거,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데, 요거는 되게 중요해.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 하는 말. 그 다음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라는 말. 일단 이 빅뱅 우주론을 어떤 가모프 아저씨가 정립을 하면서 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 됐을 거고,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날 거야 라고 예측한 거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펜젤서 윌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주에 있는 성분을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고 그 질량비가 3대 1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말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도 알아냈어요. 그러면 가모프 아저씨 말이 맞는 거가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 이제 빅뱅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빅뱅 우주론. 이제 가모프 아저씨가 하는데, 근데 이 아저씨 생각은 그건 거야. 그래? 일단 우주가 팽창하는 건 인정한다면 과거로 돌아가 보자.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그러면 과거로 가면 우주는 어떻게 돼야 돼? 수축 쪼그라들어야겠지. 쪼그라들고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부피가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없어질 때가 생길 거야. 없다가 생기는 거니까. 그것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여기 과거로 가면 처음에는 한 점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꽝 하고 폭발을 합니다. 이 폭발을 통해서 빛이 생겨나고요, 시간이 생겨나고요, 공간이 생겨나고요,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입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폭발하면서. 그리고 요 한 점인 과거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38억 년쯤. 그래서 우주의 시작 나이는 138억 년쯤이 됐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었을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처음을 볼게. 처음에 빅뱅 대폭발이 일어난 이후 처음에는 기본 입자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기본 입자는 크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 뭘로 나뉘냐면 쿼크라는 입자와 전자라고 하는 입자로 나뉘게 되고, 이 쿼크라는 입자는 또다시 둘로 나뉘게 되는데 업 쿼크, 다운 쿼크, 위 쿼크, 아래 쿼크에서 두 종류, 위 쿼크 그 다음에 아래 쿼크로 나뉘게 돼요. 근데 이 아이는 위 쿼크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띠고 있고, 아래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띠고 있더랍니다. 라고 가모프 아저씨가 자기가 설정한 거야. 진짜 측정해서 나온 게 아니라 설정한 거야. 그냥 그렇구나만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서 얘는 정기적으로 어때? 마이너스 1의 정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었더랬어요. 이러다가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두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쿼크 세 개가 결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쿼크가 두 종류야. 위 쿼크와 아래 쿼크 중에 세 개가 결합하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위 쿼크 세 개가 결합하는 방법, 아래 쿼크 세 개가 결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위 쿼크가 몇 개? 두 개에 아래 쿼크가 한 개가 결합돼서 나올 수 있겠지. 두 개가 하나가 합쳐서 세 개, 세 개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질 거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커크가 몇 개? 한 개의 아래 커크가 두 개가 돼서 세 개를 만족시킬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이것을 가모프 아저씨가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두 개 하나가 결합되는 걸 양성자라고 이야기할래 라고 하고,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 커크 하나에 아래 커크 두 개가 결합한 입자를 우리는 중성자라고 하기로 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위커크가 아까 뭐였지? 플러스 3분의 2인 애가 몇 개? 두 개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인 아이,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야. 곱하기 하나. 그러면 값이 얼마가 돼?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를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선 플러스 3분의 2인 애가 몇 개? 하나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인 아이가 몇 개? 두 개. 그러면 결국엔 몇 개가 돼? 0이 전하량이 없는 아이가 중성자.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을까요? 오케이. 됐어.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 힘들어도 좀 참아줘요. 그러다가 이제 얘네 또 시간이 또 지나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양성자랑 플러스 중성자가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결합한 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원자핵이라고 하기로 했다라는 거야.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한 것을. 오케이. 이때 조금 더 들어갈게. 여기서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한 개가 그냥 그대로 수소 원자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헬륨 원자핵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양성자가 몇 개? 양성자가
두 개 더하기 중성자가 몇 개? 두 개가 합쳐져야지만 얘 두 개, 얘 두 개가 합쳐져야지만 헬륨 원자핵이 되어진다라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다 왔어. 거짓말이야. 자, 이제 4번으로 갈게. 4번. 또 시간이 지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 원자핵이 전자랑 결합합니다. 그걸 우리는 대망의 원자가 생성됐어요. 여기서는 원자핵의 생성인 거고 얘는 원자핵하고 원자핵의 전자가 둘러붙은 게 원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생성이 돼요. 근데 이건 잊지 말고 언제,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우주를 조사해보니까 우주 배경 복사라는 애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거든 했는데 얘가 참말이야. 얘가 진실이면 이 만들어낸 이 과정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었을까요? 안 돼. 조금만 참아. 자, 이쁘게 필기 좀 해 주십시오.